아까 우리 오은식 위원장님 너무 설명 잘하셨잖아요. 쓸데없는 데 쓴 거예요. 어디다 썼나요? 4대강.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그 멀쩡한 강 다 파헤쳐가지고 그 자연 파괴하고 또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방정부에 가는 돈도 훨씬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또 뭐 했죠? 르네상스. 이제 완전히 뭐 르네상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이제. 그런데 이 한강 르네상스라는 게 다 이게 콘크리트 사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안 해도 네, 괜찮은 그런 사업들인데 거기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정작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복지에 필요한 돈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 밥 먹이자고 하는 그 무상급식까지 못하겠다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민투표했죠? 네. 가셨습니까? 알았어요. 그거 안 갔죠. 그래갖고 20몇 %밖에 안 돼서. 근데 그 선거하는데 132억 썼습니다.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300억 넘는 돈이 써요. 그 돈이면 무상급식 다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오기를 부린 거예요. 저는 이런 돈들을 네,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무상의료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거의 5천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또 1년 운영비 700억을 지금 잡아놓고 있고요. 200억, 300억이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너무나 벌려놨으니까 서울시의 재정이 텅텅 비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25조 5천억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균 한 사람이 250만 원 지금 다 빚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일에 투자할 것이고요.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아파트 충분치 않아 가지고 때로는 쫓겨나시기도 하죠. 네, 또 뭐 사시다가 그 계약자 한 분 돌아가시면 1년 6개월 만에 쫓겨나시죠. 여러 가지 이 교통 여러 가지 아파트 내부에 불편하시죠. 네,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큰 사업들 정리하면 지금 그 SH공사라고 하는 시프트라는 거 아시죠? 그게 너무 장기 또 중형 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파트 크게 지어서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왜 그런 걸 짓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더 지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일 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숙이고요. 원래 존경했던 분을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정말 박원순 이제 후보님께 정말 바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이제 결혼해갖고 아이가 셋일 때 정말 어렸을 때 이쪽이 노원구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노원구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가 지금 남매를 두었는데 주택 문제가 저는 지금 가장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도 그렇게 뭐 저희가 서울에서 집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수급자인데 저희는 생계비는 안 나와요. 아기 아빠가 지체 1급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에서 집 사기 너무 부족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전세 임대를 그 매입주택 그게 있는데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걸 좀 알아봤는데 그 돈으로는 서울에 워낙에 이제 빌라가 이런 다세대 임대주택이 너무 노후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1층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제가 살았으면 도저히 제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 전세 임대나 그런 임대 아파트들이 노원구에 많은데 좀 이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집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평에 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집이 불편하고 또 아이들이 자매면 모르는데 남매라서 방을 좀 따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후보님께서 정말 시장이 되시면 일단은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제도를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선거를 할 때마다 나오셔서 공약하시고 많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말 지켜준 게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전 이 당사자로서 절박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한 분 특히 계약자가 돌아가 버리시면 예컨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가족이 갑자기 지금은 1년 6개월 안에 이렇게 그야말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 계약자는 안 계시더라도 그 가족이 결국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그 기간이라도 1년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3년이라든지 기간을 늘려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맞는 답을 드린 것이죠? 네. 네, 제가 정답만 말한다니까요. 아까 합격점 받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정말 참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을 뺏어가는 거. 그게 이제 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그게 일정한 액수가 넘어가면 아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해 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더 돈을 벌겠습니까? 누가 더 자립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급권자로서 이런 수입을 얻거나 또 오히려 노력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수급권자로서의 그 자격도 더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해드려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정답도 맞췄죠? 네. 세 번째 정답을 맞춰볼게요. 우리 신금희 선생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역시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수급권자로 충분히 실질적으로는 수급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호적상 뭐 예컨대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 경우 많죠? 사실 이 얘기는 벌써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요, 6년 동안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서명 받고 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막 압력 가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 법률인데, 이게 그때부터 이미 수정돼야 된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이나 또 어디 계셔요? 저 아까 노은갑의 위원장님 어디 계셔? 이런 분들이 내년에 전부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진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국회의원들로 다수당이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주당, 우리 민주노동당, 참여당이 이제 내년에 금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크고 좋은 이 당이 돼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통합정당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내년 총선 대선 저는 완전히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금숙 선생님 말씀하셨던 주택 문제는 사실 뭐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우리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임대주택이 2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는 70%까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5%도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결국 국민 세금 받아갖고 아까 말씀드린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못한 것이죠. 제가 영국은 이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요, 소셜 하우징이라 그래갖고 이런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비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까? 결국 주택이라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주택에 대한 권리는 저는 천부적인 인권이거든요. 세계 인권선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11평에 지금 아마 그러면 몇 명이 돼요? 참 남매하고 4명이 살면 좀 부족하겠죠. 네,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특히 남학생, 여학생 있을 때 여학생한테 방을 따로 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따뜻한 사람들이 만듭니다. 박원순 TV.